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환지 방식이 좀 중요하다. 환지,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 많이 하죠. 우리가 효율성이 낮은 토지의 위치, 지목, 우리가 이용도,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효율성이 높은 효율성이 높은 택지로 개발한 후에 환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간보위를 적용해서 환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뭐한다? 재분배합니다. 시험 문제 주의할 것은요, 그게 매각으로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재분배한다. 그리고 매수 방식은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우리가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그리고 혼합,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죠. 혼합 또는 혼용 방식.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말하죠. 지목을 변경하는 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환지 방식이 원래 좀 중요하다. 개념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은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공영 개발은 정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용어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죠.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왔던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은 또 무슨 방식? 수용. 우리는 토지를 강제 수용의 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방식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의 공영개발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개발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있어서 보상액이 적죠. 그래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도 많이 야기됩니다. 그게 최대 문제점이죠. 또 용지 보상비를 한꺼번에 지출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죠. 또 정부는 그래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공영개발이라는 것. 민간 개발 방식에서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 방식, 지주 공동 사업,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이 자체 개발 방식은 우선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는데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낮은 사업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데, 우선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는 가지고 있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의 속도, 개발사업 수행의 속도도 빠르다. 장점이죠. 또 개발사업의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 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귀속 주체도 전부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돼. 그런데 문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자,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개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이 분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자, 지주 공동 사업에서 우선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나오죠. 대물로 변제하겠다. 시험 문제는 공사비 대물 변제용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하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뭐죠?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축 자금이 없어요. 건축 자금이 없으니까 건축 자금을 누구로부터 조달한다? 개발업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이 건설업체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축 자금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 건축 자금 뭐를 투입을 했다? 공사비를 투입을 한 거죠. 공사비를 투입을 하는데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하고 이 건축 자금 공사비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완공된 건축물, 자, 완공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했으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제공한 토지 가격, 개발업자 입장에서 뭐죠? 우리는 공사비인 건축 자금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이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 비율의 기초에서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각자의 이 지분에 따라 면적을 뭐한다? 면적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분에 따라 건축 면적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수료 문제, 개발 사업에 따르는 이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지분 형태의 개발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공사비, 대물 변제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발 사업 시행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해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은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갔기 때문에 개발 사업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지분에 따라 상호 배분이 돼요. 자, 그리고 분양금. 여기는, 자, 여러분, 건축물 선분양 제도가 있을 때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있었죠. 선분양할 때 착공증에 미리 분양을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미리 분양을 했어요. 그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한다? 공사비로 지급. 분양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방식이 공사비 지급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조합 아파트 여러분이 뭐 분양받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모집형을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가 누구냐면요, 조합원이에요. 예?
조합원이 투자자니까 그럼 그 조합원이 뭐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다? 조합원인 투자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한 주체나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 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가 우리는 주체가 돼요. 자, 사업 위탁형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토지 신탁과 비교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사업 수탁 방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위탁이란 말은 알죠? 위탁은 뭐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업 맡겼네요. 토지 소유자가 나는 개발 안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탁시키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은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다? 사업 위탁형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 끝까지 여러분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했다고 해서 개발업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돼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 여러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해요. 또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 후에 분양 임대리는 전반적인 개발 사업 모두를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방식이에요. 개발업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다? 개발업자다. 자, 그런데 아까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른 뭐를?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돼요. 100%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수탁 방식과 뭐를 비교를 해야 된다? 토지. 그래서 시험에 요 두 개 진짜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비교를 많이 해야 된다.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시험 문제 한번 위탁자로 출제를 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신탁, 뭐 KB 부동산 신탁, 다월 부동산 신탁, 토지 한국 토지 신탁 이래서 하여튼 부동산 관련 신탁 11개입니다. 이것을 이제 금융기관에 좀 문을 열어서 더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 회사를 신탁을 받는 수탁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는 땅은 있는데 개발 사업 전문 노하우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근데 나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이 수익은 좀 얻고자 한다. 모른다. 그럼 맡겨야지. 뭘 한다? 토지 신탁 회사에 맡겨야죠. 매든다. 20년, 30년 약정을 맺어요. 약정 기간. 그래서 토지를 우리는 신탁을 하게 되면은 뭐를 그 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주의될 것은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면은 토지에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매될 수도 있죠. 신탁개발 사업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상 소유권을 넘겨야 돼. 왜? 신탁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신탁회사가 돼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주의될 것은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가면 안 돼요. 신탁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가야 됩니다. 예?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누가 조달하냐? 우리는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을 차입을 통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또 개발사업 시행도 누가? 신탁회사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계약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익은 수익증권 소유자. 예, 우리는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죠. 보통 수익증권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일 텐데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 수익자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신탁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약정된 신탁 기간이 종료된다. 여러분, 약정된 20년, 30년 약정된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은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신탁 기간을 잘 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은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금 조달 기술 면에서. 그런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 회사들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어려워요. 이해 조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많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니까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구. 오래된 구. 신. 새로울 신. 자, 여러분, 구차지, 땅을 빌리는 방식인데,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차지를 할 때는요, 권리금을 줘요. 구차지 방식, 권리금도 주고요. 개발업자가 토지를 빌려서 개발업자가 자금 조달해서 건물을 지어요. 네? 그게 구차지 방식이에요. 네? 뭐 차지권부 건물을 지을 텐데, 문제는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릴 거 아니에요. 개발업자가. 토지를 빌릴 때 뭐를? 권리금을, 구차지 방식은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이건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지 계약 체결 시점에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왜 주고받지 않느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요거는 개발업자 단독 개발이면 요거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무슨 사업? 공동 개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토지를 빌렸으니까 뭐를 줘야 돼? 빌린 대가 지대를 지불해야 돼. 이건 또 지대도 안 줘요. 공동 개발 사업이니까 뭘 줘야 돼? 지대 대신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 있죠? 그 수익을 지대의 형태로 높은 수익을 지불합니다. 그럼
차지계약 끝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차지계약 끝나는 종료 시점에서는 토지는 빌렸으니까 토지는 무상반환. 토지는 무상반환. 건물은 공동개발사 뭐 해야 돼? 청산해야 돼. 차지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공동개발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시가로 양도. 그 내용을 많이 출제하죠. 차지계약 종료 시점을 많이 묻습니다. 이 지문상에.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요즘에 여러분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개발 방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간 개발 방식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지만 잘 확인해 두시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지문 속에 또 나오는데 이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즘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방식 많이 행합니다. 우선 항상 빌드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빌드가 제일 먼저. B가 먼저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개발사업 시행자가 민간에 자금을 조달을 해서 준공을 하는 거예요.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뭐를 했다? 준공을 해서 그 다음 준공한 이후에가 문제죠. 그럼 T가 나왔다. T가 나오면 뭐예요?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한 후에 바로 누구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 자금을 조달하니까 20년, 30년 정해진 약정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주어진 정해진 약정 기간 동안에 아퍼레이터는 누구한테 있다? 아퍼레이터. 시설관리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설관리 운영권은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BTO. 작년에도 냈고요. 재작년도 냈어요. BOT는 뭐예요? 항상 순서대로 갑니다. 또 다 준공이잖아요.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번은 O 뭐죠? 또 주어진 정해진 약정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돼요? 운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받아서 회수를 한 후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누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합니다. 자, 여러분 잠실 롯데월드 가보셨죠? 잠실 롯데월드 어떻게 돼요? 약정 기간이 끝났어요. 롯데월드 끝나면은 누구에게? 끝났으면 소유권이 이전해야죠. 누구에게? 서울특별시에 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놀이기구다 보니까 막 노후화가 되죠. 롯데는 투자를 할까 안 할까요? 왜 내 돈 갖고 투자를 해? 끝나면 너무 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노후화가 많이 되고 관리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 서울특별시 골치 아픈 거야. 요거 받으면 요거 교체를 해야 되고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야 계속 너네가 관리해. 계속 또 어떻게 서류 영장시켜서 시설 교체해서 몇 년 더 해줄 테니까 더 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BOT 방식이죠. 네? 그런데 또 우리 기숙사 있죠. 요즘 대학교 기숙사 논쟁이 많은데 대학교 기숙사 또 우리 올림픽이나 무슨 아시안게임 할 때 보면은 뭘 지어야 되죠? 체육관, 스타디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또 군인 아파트, 강당 이런 거 지을 때 많이 하는 게 BTL이야. 예. 이때 L은 리스예요. 리스. 무슨 얘기냐면요. 민자를 유치해서 준공을 했는데 공공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전했는데 운영권은 아퍼레이트 누가 있어야 돼? 예? 민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 그런데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운영권은 시설관리 운영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리스해버렸어? 공공이 그 시설을 리스 임차를 해서
사용자가 있든 없든 리스를 받았으니까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예, 그 방식이에요. 사용자가 있든 없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예, 리스를 받은 게 공공이. 자, 여러분 요 두 개는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구별할 수 있는가 출제를 했습니다. BOO라는 게 있거든요. 오은 소유권이야. 자, 민자를 유치해서 준공을 해서 소유권도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고, 아포레이트 시설 관리 운영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보유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우선 시험 문제 올해 또 중요한 용어예요. 하여튼 뭐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부동산 정책 이론에서 개념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103페이지로 갑니다. 자, 관리로 가는데, 관리를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복합 개념, 우리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가 나와요. 이때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 측면에 하자,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기술적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다. 자, 토지인 경우에는 자, 측량을 통해서 토지 경계를 확인한다든지,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시설을 설치해서 내 땅에 들어오지 마라 하든지, 또 경사진 토지, 경사지 대책으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옹벽을 설치하면서 토지 붕괴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온 게 있죠? 저 강원도 알파인 스키장. 예. 아니, 뭐 올림픽 할 때 뭐 하면서 분명 경고가 막 들어갔을 텐데도요, 강원도에서는 절대 그를 앞에 절대를 붙여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그 비에 지금 30%밖에 안 왔는데 절대가 무너졌어. 그리고 절대란 말 붙이면 안 돼요. 재해라는 거는 어떻게 올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날랐죠. 그래서 어떻게 돼?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복구하라. 앞으로 비가 이제 장마철 더울 텐데 빨리 한 달 이전에 빨리 복구 다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복구해야 돼? 복구, 비가 더 오면은 문제가 생길 텐데 스키장 뭐 어떻게 돼? 폐쇄해버려야지. 예? 그러니까 결국 비용만 투입을 해서 골치 아픈 게 된 거예요. 그거 재복구한 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뭐예요?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런 거 잘못하면 안 돼. 예? 건물은 또 여러분, 건물 보면은 관리 안 하면은 수명이 빨리 갑니다. 관리 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청소, 소독 이런 거 위생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관리 해야 돼? 온도, 습도 조절, 건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건물 여기 에어컨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건물은요, 에어컨 건물 자체에서 나와요. 추워도 말을 못해. 우리는 추운데 다른 데는 덥다 하면 계속 그 온도로 가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문제예요. 온도, 습도 조절, 기계, 기구,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 관리, 방범, 방제 등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보전 관리, 이런 건 전부 건물의 기술적 측면의 관리인데, 그래서 가끔 시험 지문에 뜨는 거 보면요, 기술적 관리가 지문에 가끔 떠요. 지문 속에.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예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수익성 부동산인데, 이 수익성 부동산 관리의 핵심이 경제적 관리입니다.
뭐 하여튼 총수익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낮이 상태는 토지를 활용할 때는 아파트 건설 업체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해서 수익을 받는다든지, 자재 하치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건물은 특히 임대용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해서 임대 손익 관리를 한다든지, 인력 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 비용 절감을 해야겠죠. 인력 관리, 또 수입 지출의 회계 관리는 경제적 관리. 자,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측면의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관리죠. 토지인 경우에는 법률적 이용 가치를 지목을 전해서 대로 변경함으로써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든지, 토지의 권리 관계를 확인 조정하고, 또는 토지 도난, 불법 점유인데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한다든지, 토지의 법률적 관리,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 건물의 공법상의 규제상에 대한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속하죠. 복합 개념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올해 잘 공부해야 됩니다.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자,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위탁. 여러분, 자가 관리를 자치로 출제 23회 하고, 자기는 25회, 또 직접은 27회, 또 직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위탁은 간접 또는 외주 관리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우리는 장단점에서 정답을 떠요. 항상 장단점에서 정답 지문이 뜬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장단점. 자, 소규모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관리요원을 두어서 관리하는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이 자가관리인데,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의사결정, 관리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이 지시 및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게 많이 나오고요. 또 자가관리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전심이 높고 종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담이 있고,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도 어렵고,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위탁 관리가 주로 많이 행하게 되는데,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합니다. 전부를 위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동산 전문적인 관리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도 있고,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이동이 심하다. 자주 바뀌면 관리 업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있고,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에 애호정신이 났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 주의해야 되겠죠. 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적 관리죠. 과도기에 유용하다. 위탁 관리의 편의도 이용할 수 있고, 자가 관리의
지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문제는 요거는 단 혼합관리는 부분, 전부가 아니죠. 필요한 부분,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요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질문. 책임 소재 불분명입니다. 명백하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위탁 관리 요원과 자가 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양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관리죠. 자,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시설 관리가 나와요. 시설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하죠. 자, 청소 관리라든지 에너지 관리라든지 설비 관리, 기계 기구의 설비 관리, 이런 거 전부 어디 속해요? 시설 관리에 속해요.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이건 적극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적극적 관리를 할 때는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언제 매각할 거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이런 건 전부 자산 관리에서 이루어지는 개념. 자, 어디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 임대차 활동이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인데,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 어울릴 수 있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잠재 매상고를 기준,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임차자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요, 언제까지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할 거냐, 임대료 납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임대료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총임대차가 나오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순임대차가 있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율임대차가 시험에 3번 출제했었죠.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총 수입 얼마까지는 나는 뭐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 임대료고, 총 수입 얼마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서 나는 몇 프로 추가 임대료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많이 행하는 방식이죠. 자, 이런 우리 임대료 결정 방식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의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마케팅 전략도 여러분이 우리가 올해 출제가 예상된 또 중요한 또 부분. 마케팅 전략은 어디 소속됐는지 잘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우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죠. 표적 시장을 미리 점유하는 것,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에 개입해서 점유하는 기법으로, 요거는 공급자, 여기는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중심, 공급자 차원의 전략이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STP 전략과 우리는 마케팅 믹스로 나누죠. 마케팅 믹스는 P가 4가지가 있다고, 4가지 믹스가 혼합한 전략, 포픽스라고 해요. 자, STP 전략은 순서대로 가면 되죠. S는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소비자 집단을 소규모의 유사한 집단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전략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이 되면은 그 다음에 타겟팅. 그럼 시장을 여러 개 세분화시켰으면요, 그 세분화된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여 그 집단을 정하는 거죠.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서 그 집단의 신상품을 기획해서 공급을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타겟팅 했으면은 여기는 P가 나오는데, 포지셔닝이 나오는데, 이 P는 여기 4가지 P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일한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니까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이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을 정하느냐. 뭐죠? 차별화 전략. 3가지가 STP 전략으로서, 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믹스, 혼합을 하는 전략으로서 P가 4가지 나오죠. 프레이스, 프로덕트, 원어도 출제를 합니다. 요 P, 그냥 원어 그래도 출제를 합니다. 자, 프레이스는 또 용어가 어려워요.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전략, 또는 분양 대행사를 통한 분양 전략, 주택금융기관이나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여러분,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을 2년 전에 또 출제했죠. 유통 경로 전략이죠. 자, 프로덕트는 제품이죠. 제품 전략이죠. 자, 요즘 3타입 형태에 있어서 평면 설계. 여러분 가끔 있죠. 아파트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면 여러분 많이 보는 게 뭐 구조 같은 거 보잖아요. 구조. 그리고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든지, 또 지상에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상 주차장 없어버리니까 확보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 이런 각종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것,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제품 전략에 속하는 전략. 요 부대 시설 보고 아파트 분양도 자주 봤대요, 요즘 보니까. 프라이스는 가격,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또 표적 수요자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동원 능력과 연계한 우리 분양 가격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정하는 시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 가격을 정하는 고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저가 전략. 작년에 저가 전략에서 정답 물었어요.
여러분 구로처럼 거기 평당 4,500 분양한다. 분양률 제로. 분양받을 사람 없지. 그 높은 돈 주고 누가 분양받아 구로에. 예? 강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거기서는 뭐다? 저가 전략으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가격 전략. 그리고 삼성 레미안 33평 아파트를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분양가를 정하는 단일 가격 전략. 또 지역에 따라 동일 아파트라도 분양 가격을 달리 정하는 뭐 신축 가격 전략. 미분양 아파트에서 할인 판매한다든지 뭐 할부 판매하는 건 전부 가격 전략에 속하는 개념. 자, 프로모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촉진 전략으로서 여러분 4가지가 있죠.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인 광고가 있고,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무료인 홍보인 경우가 있고, 또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원처럼 고객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 또 경품 제공하는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 뭐 대표적으로 요즘 경품 제공하죠. 이런 거죠. 자, 부동산 광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광고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어요. 광명에 분양하는데 부산에 분양 광고 낼 수는 없습니다. 지역적 제한이 있고요. 또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에만 나타나는 어떻게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또 부동산 광고는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 내용도 뭐를 가지고 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살 사람, 보유하다가 팔 때는 팔 사람인데, 일반 상품은 기업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일면적 한 면만 보고 광고하지만, 이거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이 있어요. 또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로서 신문 광고 많이 보죠, 여러분. 신문 광고의 신문 전면을 통해서 하는 전시 광고, 또 공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땅, 금매, 야거 등을 활용하는 안내 광고, 또 이미지성 광고 많이 하죠. TV, 또 라디오 광고. 요거는 뭐다? 비용이 뭐다? 비싸죠. TV, 라디오 광고. 시청각 효과. 요건 시청각적 효과 누리고. 자, 여러분 DM, 다이렉트 메일. 여러분 집에 A4 용지 비슷한 우편물 조그만 책 오죠. 그런 걸 통해서 광고하는 DM 광고. 또 여러분 오픈하면 뭐 주죠. 중개업소 오픈하면 요즘은 뭐 줘요? 포스트잇 드리잖아요. 이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중개업소명도 알리고, 우리가 고객에게 찾아온다고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또 뭐도 준다. 앞으로 계속 이용해달라는 관점에서 행하는 노벨티 광고가 있어요.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입장에서? 이거는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입니다. 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객이 들어가니까 소비자인데, 요거는 무슨 측면이냐 하면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해요. 심리적.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는 용어가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인데, 앞에 A는 attention, 주의고, 뒤에 I는 관심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관심이 desire,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욕망이 액션,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시험에 또 원어 그래로 출제합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자, 소비자의 상품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이나 강도,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성 관계가 아니에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 상표와 연관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 뭐 롯데캐슬, 대우 프루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뭐 삼성 레미안 이런 우리가 브랜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고도 많이 해요, 아파트는. 그래서 자, 마케팅 전략에서 한 문제 출제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 관리론까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까지 55점 강의입니다. 오늘 배운 강의까지 55점입니다. 뒤에 나온 투자금융평가에서 45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까지 웬만하면 틀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뒤에 투자금융평가 45점 나오는 18문제 나오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4주 남았는데 4주 동안 가장 어려운 투자금융평가 부분을 강의하고요. 우리 오늘은 정책론 오후 2시 10분부터 시험을 치도록 하겠는데 2시 10분부터 치는데 정책론까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개발론까지 시험. 자,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하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